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창업을 앞둔 분들이건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이건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주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갑작스럽게 핸드폰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사회생활 한 지 한 20년이 넘은 것 같은데 22년 정도 됐네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회사에 소속되어서 직장인으로 지낸 거는 한 4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시간은 제 이름을 가지고 작건 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경력을 쌓아왔던 것 같은데요. 그런 시절, 그 시절들 중에서 4년이라는 직장 생활 중에 정말 딱 한 달 일하고 집어치우고 뛰쳐나왔던 회사가 있었어요. 이태원에 있었던 꽤 큰 연매출이 뭐 몇백억 정도도 하고, 그리고 사옥도 있었고, TV 드라마에서 보면 되게 멋진 그런 분위기의 회사 있잖아요. 때가 사업 2번 말아먹고 빚도 여차저차 갚아 나갔던 상황이었고, 그 시절이 그때가 제 와이프가 좀 첫째 딸을 임신하고 있었던 시절인 것 같아요. 정말 출산을 한 2, 3주 앞두었을 때 거기 이제 회사의 포트폴리오와 이력서를 가지고 취업을 하게 됐죠. 그랬던 만큼 굉장히 마인드가 이번 제대로 좀 직장 생활을 해보자. 이제 회사에 소속되어서 회사의 녹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회인이 돼보자라는 마음을 강하게 먹었던 시절이었죠. 제가 그 조직원으로서, 조직의 일원으로서 그런 직장 생활이 안 맞았던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그 회사에 나오면서 한 달밖에 일 안 하고서는 사실 좀 쓰레기 같았어요, 회사가. 디자인 팀이 5팀 정도 있었고, 한 디자인 각 팀마다 한 2, 3명 정도, 3, 4명 정도의 그 소속 그 직원분들이 있었고, 그 위에 부장님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표분이 있었죠. 근데 그 회사의 지금 생각해보면 문제점이라는 거는 공간을 디자인하는 인테리어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디자이너가 없는 회사였었어요. 특히 그 회사의 대표는 디자인의 소양이 없었었고, 그리고 뭐 야근과 뭐 철야 이런 것도 너무나 잦았고, 그리고 부장님이라고 앉아 계시는 분도 거의 뭐랄까 뭐 사감 선생님처럼 프로젝트를 진행이 되느냐만 관리를 하는, 직접 디자인을 하거나 하지 않고, 그래서 뭔가 프로젝트 떨어져도 디자인의 컨셉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이런 소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던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과연 인테리어 회사, 공간 디자인 회사가 가는 절대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딸이 태어나고 한 일주일이 안 돼서 박차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회사 공지 게시판에다가 하나의 글을 하나 써놓고 나왔었는데, 그 글 얘기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어느 날 그즈음에 제가 술 한잔을 하고 창밖을 바라봤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이렇게 쓰레기통을 막 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입에 물고서, 까만 고양이였는데 굉장히 독립적인 어떤 개체로 보이더라고요. 개는 이제 주인이 없으면 굶어야 되고, 스트레스 받으면 막 똥도 싸고 굉장히 의존적인 그런 개체인데, 고양이는 주인이 없잖아요. 오시는 분이 없는 거죠. 그리고 먹이를 직접 거리에 사냥을 하건 뭐 이렇게 쓰레기통을 뒤지건, 이게 집에 갇혀서 구걸하기보다는 뛰어나와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자신만의 장소를 갖는다는 것,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서 살아나가기보다는 장소로 살아가는 모습처럼 보였고요. 그리고 공유를 하면서 살아간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이라는 개념으로,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고요. 그때 문득 되게 센치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신경이 복잡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런 좀 다른 시선으로 땡 하는 느낌으로 바라보게 됐었죠. 어쩌면은 이 도시라는 속에서 살아가는 야생동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이런 도시 속에서 그런 고양이 정도의 덩치를 가지고 인간들 속에서 간섭 없이 어느 정도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게 되게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더 이상 개처럼 살지 말자, 고양이처럼 살자, 이 글을 회사 공지 게시판에다가 딱 붙여놓고 이런 뭐 부장님, 뭐 같은 일하던 차장들한테 메일도 대표분한테도 메일을 다 보내놓고, 그럼 저 회사 나갑니다, 제 이름 딱 쓰고 나왔었죠.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치기도 많고 뭐 무모하기도 하고 뭐 감정적인
사람이었기도 하네요. 저도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저희 회사 식구들, 회사 구성원분들한테도 얘기를 하는 건데, 조직에 소속되지 말아라, 회사의 일원이 되지 말아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회사의 경제 활동으로 인한 자금으로 월급도 받고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뭐 조직의 하나 일원이 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요. 어떤 사람이건 단체의 일원이 되면 좀 웅해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고등학교 시절 생각해보면 뭐 정말 우리들끼리의 어떤 그런 패션이 있었잖아요.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뭐 교복 밑단을 줄여 입어서 위에는 펑파짐하게 해서, 제 때는 MC 해머 이런 식으로 바지를 막 굳혀 입기도 했고, 그런 거 유행이었어요. 그 리복 가방, 까만 망치 가방, 원기둥으로 까만색으로 된 가방을 줄도 되게 길게 매서 무릎쯤에 이렇게 딱 걸치기 들고 다니고, 그 운동선수들이 그 걸어서 저 하늘까지, 그 드라마, 농구 드라마가 유행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외투 그 옷 이름이 뭔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근데 사람이 집단화가 되면 무의식 중으로도 그 소속된 집단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무조건 옳다, 또는 그 집단의 가치관이 정의롭다고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따르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은 좀 편안해지고 안정을 취하고 그런 욕구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태해지려는 그런 성향도 있으니까, 다른 가치관이나 다른 집단의 시각으로 판단하는 거를 그만하게 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 봐도 뭐 종교라는 개념에서도 엄청난 세월의 종교 전쟁을 하기도 하고, 뭐 냉전 시대에는 뭐 이데올로기라는 그런 개념 속에서 서로 간에 전쟁을 하는 시기도 있었을 거고, 요즘으로 보면 뭐 동물 애호가나 뭐 환경운동가 또는 뭐 페미니즘 이런 분들도 좀 극단으로 치닫으면 굉장한 이질감이 느껴질 정도로 과도해지기도 하죠. 항상 집단에 소속돼 있지만 어떻게 하면 그 집단의 가치관으로 바라보거나 판단하지 않고 철저히 개인화라고 할까요? 그러한 개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 그러니까 본인이 개과인지 고양이과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너가 있고 보스가 있고 거기에 소속돼서 살아가는 것이 더 어울리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뭐 고양이는 뭐 집사라는 표현도 하잖아요. 고양이 주인이 주인이 아니라 고양이를 보필하고 보좌하는 집사다, 이런 말을 그냥 재밌게 표현한 것 같아서 되게 와닿는데요. 물론 사람을 되게 따르는 애완묘도 있죠. 하지만 보통의 고양이들은 어떤 사람에 이렇게 소유되거나 소속되기보다는 어떤 장소에 소속되는 성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고양이 같은 성향이 있는 사람이 사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더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업을 꿈꾸는 분들은 좀 고양이 같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세상은 1인 기업화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 회사의 식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각자가 더 발전하게 되면 다 곧 수년 또는 뭐 5년, 10년 내에는 모든 경제활동의 주체가 1인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도 현재 가족이라는 단어도 옛날 핵가족 이런 말, 핵가족도 참 옛날 말이네요. 우리 어릴 때 뭐 배우던 교과서에 나온 말인데 지금 다 1인 가구 개념으로 바뀌었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독립하게 되는 상황도 좀 빨라질 것 같고, 그리고 각자 경제 활동을 해야 되고, 대학만 가도 다들 학자금 융자에 뭐 이렇게 생활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세상은 점점 그렇게 시대가 바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는 경제 활동이라는 개념도 장사, 사업 이런 것도 공간 개념의 공유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발전할 것 같아요. 요즘에 저도 공유 공간에 대한 저만의 어떤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얘기가 옆길로 좀 샌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창업을 하기 위해 갖춰야 될 성향 딱 한 가지는 고양이 같은 성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창업을 꿈꾸는 사람, 고양이 같아지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창업을 하시더라도 동업은 하지 마세요.